제가 그래서 컨퍼런스 한번 이렇게 한 2박 3일 하고 나면 애들이 이해된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을 4시간에서 5시간만 바짝 하고 나면 쉬는 시간만 되면 나와서 애들요. 하여튼 밥만 먹고 나면 공차고 그리고 이제 사역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수업을 예를 들어 1차 방정식을 내가 공부를 했어. 그러면 아이들을 저희가 공부를 시킬 때 클래스를 오픈하는 게 아니라 STL이라고 해서 큰 공간에다가 다 책상에 앉아서 골카드를 작성해요. 자기가 해야 될 양을 체킹을 하고 공부를 해요. 질문이 왔어. 1차 함수 모르겠다고 질문이 왔어. 그럼 얘를 제가 설명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설명해요? 얘가 알만해. 네 얘한테 가서 설명 듣고 얘가 모르면 둘이 같이 와. 그러면 1타 2피예요. 왜냐면 이 나이 때는 알아야 돼. 예를 들어 여기가 중학교 3학년이고 중학교 1학년이야. 그러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답변을 못해. 그러면은 어허 와. 그래서 같이 설명하면 네가 얘한테 다시 설명해줘. 그러면 두 명이 동시에 새로운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공동체를 운영할 때도 상담을 다 우리가 해주지 않아요. 저희가 해주지 않고 인큐베이팅 센터로 지역을 묶어요. 그러면 인큐베이팅 센터에 물어봤는데도 모른대요 하고 전화 오면 네 그러면 제가 인큐베이팅 센터에다가 알려줄 테니까 거기에다가 다시 설명을 들으라 그래. 그러면 이분도 알게 되고 이분도 정확하게 알게 되고 이게 뭐냐면 페어 러닝 시스템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티칭 시스템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습득한 것을 누구에게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앉아서 아침에 애들이 수업을 8시 반 정도부터 시작해서 듣거든요. 9시나 그리고 오후 5시에 이제 1차 수업이 끝나고 저녁에 또 자습이라는 걸 해요. 애들 죽어요 진짜. 제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을 일반 공교육에서 1등급을 받아가면서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게 아플 수밖에 없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정도 됐을 때는 위장염이 오더라고요. 위가 나가요. 왜냐면 너무 몸이 안 움직이고 먹는데 이 먹기는 먹는데 이게 이제 과해지고 그리고 이제 식사 습관도 밥맛이 없어요. 진짜 밥맛이 없어요. 그러다가 때를 놓치면 단 거 땡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소화기관도 망가지고 허리도 척추측만증이나 이런 허리가 너무 안 좋아지고 그리고 앉아서 제가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몽롱해지고 여러분 아이들을 한번 체험을 한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야 이건 진짜 이건 잽도 한데 오늘 하루밖에 안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애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그냥 주장창 이렇게 하는데 또 다음 월요일이 와. 월요일이 또 와. 그래서 또 하고 그래서 방학이라고 아싸 했는데 엄마가 학원 가래. 예스 학원 가면 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러닝 그 시스템이 조금 변화돼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지금까지 강의 들으면서 제가 강의를 바로 하면 이게 체증이 있듯이 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면서 좀 그 궁금한 거나 아니면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게 있으면 이렇게 파리가 이렇게 벌이 꼬여야지 말이야. 꽃이 있는데 이렇게 파리가 꼬이고 있어요. 왜 이래? 자, 궁금한 게 있거나 우리 교회 상황에서는 우리 교회 상황이 이런데 앞에 내용을 쭉 들어보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좀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잠깐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네. CBOP가 강의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전체가. 근데 그 중에 여기에 보면 저희가 이런 것들도 다 넣어놨어요. 여기 보시면 자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이제 여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첫 번째 폭력 사건. 이거에 대해서 강의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른들이 모여 있어도 싸워요. 그냥 이게 주먹 안 날렸지 속으로는 몇 번을 죽였고 몇 번을 막 지 받고 막 물어뜯고 난리였어요. 저 새끼를 살리니 많이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누구에게나 있는 건데 이 사건을 첫 번째는 제가 그 교사 교육할 때 선긋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우리가 저는 다혈질입니다. 사람들이 제 기질을 잘 파악을 못해요. 왜냐면 제가 있는 자리에서 요구되어지는 기질은 담즙, 이렇게 주도하고 계획하는 우울. 그래서 저를 어떤 분들은 보면 담즙 우울이 아닌가? 심지어 그 기질 테스트 전문가라고 강사 과정으로 하셔가지고 강의하고 다니시는 목사님이 내가 클쌤 맞춰볼게요. 담즙 우울 이렇게 하길래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다혈 담즙이에요. 저는 완전 다혈질인데 근데 사람이 다혈질이라고 다 밝고 이런 게 아니라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기질이 다르게 나타나지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어떤 기질로 이 사람을 만날까를 본능적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선긋기라는 것이 되어져 있는데 선긋기는 어떻게 형성되냐면 원래 정상적으로는 이때 형성이 돼야 돼요. 언제냐면 3세에서부터 8세 정도에 형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선긋기라는 게 뭐냐면 이걸 해도 될까 하면 안 될까를 다 한 번씩 해보면서 아이들은 선이 생겨요. 여기까지는 허용이 돼라는 선이 있는데 이 선이 굉장히 넓게 다 허용이 된 아이들이 있고요. 굉장히 스트릭하게 모든 것을 허락받아야 되는 형태로 선이 좁게 형성이 된 아이들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선긋기가 되는데 대다수는 아이들은 말로 가르쳤을 때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그걸 꼭 한번 해봅니다. 어린애들도 보면 3살짜리 보면요. 그거 뭐 뜨거운 거야 만지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이거 하지 마 그러면 눈치를 보면서 한단 말이에요.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근데 해봤을 때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 이건 이 사람한테는 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그게 이 사람한테도 적용되진 않아요. 대다수 한 번 더 해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안 돼. 그렇게 해서 한 4-5번을 했을 때 다 안 되면 그게 뭐가 되냐면 그 사람이 세계관으로 형성이 되어져서 아 이거는 일반적으로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형성되어져. 이게 교육의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선긋기라고 저는 그걸 표현을 하는데 그 선긋기가 너무 넓게 되어진 아이들은요. 다른 사람을 굉장히 많이 침해합니다. 자기는 다 해도 되는 것처럼 하니까 남들을 많이 침해해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환경을 바뀌어줘서 선긋기를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런 애들이 이제 이거 되게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공동체에서 보면은 열받으면 주먹으로 벽 치던 아이들 열받으면 소리 빽 지르고 욕을 바바바박 하고 아니면은 쌩 까고 대답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던 친구들이 다 와요. 근데 여기 딱 오면 저희가 사역을 하는데 2가지인데 하나는 분위기로 사역을 합니다. 분위기. 그건 어떤 예냐면 선긋기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긋기는 한 이제 3살에서부터 8살까지는 한 4-5사람만 거쳐도 대략적으로 제너럴하게 형성이 되는데 이미 선이 넓어진 아이들은요. 이걸 줄이려면은 위험이 있어야 되고 무서움이 있어야 되고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나에게 어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걸 줄이는 것 그리고 너무 좁게 형성된 아이들은 이것을 또 넓혀줘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지 못한 채 정말 수동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적절한 선을 그어주는 걸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봤을 때 분위기로 사역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일반 지역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계신데도 어떤 친구가 아 씨바 새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있는데 어른들이 있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저 그 교회 처음 갔어요. 제 동생이 출석하는 교회인데 갔는데 추석 때도 계속 설교해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제가 동생이 출석하는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이러고 이제 그쪽 갔었는데 막 욕을 하는 거야. 근데 예배 끝나고 저는 걔네들 처음 봤죠. 야 일로 와. 그랬더니 얘가 순간 쫄았어요. 왜냐면 제가 목소리가 지금은 이렇지만 이게 애들 만날 때는 또 느낌이 조금 달라요. 지금 막 이게 어른처럼 있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게 직업병이죠. 그치? 야 일로 와 라고 했더니 얘가 약간 넌 누군데 근데 좀 무서운데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맞아 내가 욕을 했는데 근데 넌 누군데 이런 표정 일로 오라고 어른들이 오라 그러면 와야 될 거 아니야? 얘가 네 목사님도 계시고 목사님은 아니 처음 온 30대 아줌마가 왜 애한테 너 여기 어른들이 있어 없어? 욕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알겠어? 네. 네. 죄송하다고 사과해. 네. 그랬더니 그 주변에 듣고 있던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들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긴장 상태로 같이 이렇게 지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선긋기를 땡겨준 거예요. 지금 다 허용이 됐던 걸 땡겨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왜 했냐면 일반적으로 잘 안 해요. 왜냐면 그 다음에 제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 남동생이 사역하는 아이들이었어요. 제 남동생이 이제 지금 1년간 안식으로 들어와서 일반 교회를 섬기는데 그 교회 중고등부 선생님으로 이제 섬기고 있어서 제가 그래서 내가 누나야 알겠어? 팍씨 어따 대고 막 이러니까 이제 애들 끝나고 이제 뭐 사주면서 진짜 아이씨 막 일로 와 이씨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데 선긋기 형성을 할 때 분위기로 한다는 건 뭐냐면 안 될 때는 사실은 억압 분위기가 필요한데 이게 방금 어때요? 분위기가 딱 얼어버리죠. 저희 아이들이 딱 와요. 그러면 애들이 여기 오면 자연스럽게 욕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욕을 한번 내뱉었을 때 일제 다 얼음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걸 감지하게 해줘요. 그리고 나서 뭐 특별히 교육하지 않아요. 그리고 딱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한 2-3번 뒤에 얘가 안 고쳐져. 그러면 그때 선생님들이 교육이 들어가요. 멘토들은 그것을 선교사님들한테 보고하게 돼 있어요. 멘토들은 얘가 욕설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얼려서 한 2-3번 했을 때
그냥 말하지 않아도 고쳐지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선교사님들이 인턴이 들어가요. 인턴이 들어가서 안 되면은 30대가 들어갑니다. 안 되면은 제가 들어간 이렇게 단계별로 끝까지 저희는 한 가지 장점은 뭐냐면 들어오면 다 잘하지 않아요. 문제가 엄청 많거든요. 지금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도 남자애들끼리 집 앞고 싸워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고쳐야 될 대상이고 변화돼야 되고 올바르게 해야 될 대상이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다룰 때 폭력 사건 절대 저희는 와서 선제교육부터 합니다. 폭력 절대 안 된다.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부분부터 해서 폭력. 이성교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성교제를 권장을 해요. 그러나 25살 이후에.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한 여자와 결혼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를 양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려고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인데 오늘날 그것을 다 뭐합니까? 왜곡시키고 가볍게 만들어서 7살짜리 8살짜리 애들한테 농담이랍시고 여자친구 있냐라고 질문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결혼과 이 연애는 그냥 한번 내가 해보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른분들이 있으면 제가 그걸 꼭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연애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가볍게 만들어버리는 거라고. 연애는 결혼할 시기에 결혼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시작을 하는 게 연애다. 그리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건장하고 너무 멋진 거야. 그런데 그게 안 된 시기에 괜히 이 만나서 뭐 키스하고 성관계 모텔 가고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것들을 쉽게 연애 안 해보면 되게 부끄러운 거, 모태솔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사전 교육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달 한 번씩 꼭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성교육이에요. 그걸 생명교육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중고등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성교육은 매달 한 번씩 해요. 그래서 실제 뉴스에서도 여러분 종종 볼 거예요. 대안학교에서 성적인 문제가 나타난다든지 선생님과 학생들 안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가 오늘 그 교육을 하려고 온 건 아닌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도둑질이에요. 아이들 안에 도둑질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요. 특별히 도둑질이 그냥 훔쳐가는 것뿐만 아니라 뭐 에어팟이 하나 있어서 내 주머니에 넣는 것뿐만 아니라 샴푸가 내 게 아닌데 남의 걸 쓰는 거 그거 도둑질이거든요. 내가 그것도 막 악의적으로 그게 아니라 있어 샴푸가 근데 샤워실에 갔는데 내가 깜빡하고 안 갖고 왔어. 그럼 말 안 하고 쓰는 거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선교사님들이 돔스 OT라고 해서 저희는 아이들이 매일마다 하루에 1시간씩 생활교육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 생활교육 시간에 선제교육을 해요. 교육은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도록 되어져 있어요. 하나는 선행교육입니다. 이게 수학에 선행학습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8살짜리 아이, 7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엄마 아빠랑 같이 식사를 하러 나갈 거야. 다른 외부인들과. 그러면 그 자리가 애들은 굉장히 재밌는 자리일까요? 아주 지루할까요? 지루할 거라는 걸 부모는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교육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미리 얘기해 주십니다. 니네 이대로 계속 살아가면 나중에 너네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혼난다. 너 다른 몽둥이를 들어서 니네 꺾어버린다. 계속해서 언약으로 말씀으로 먼저 가르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뭐가 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했을 때 하나님 뭐 하십니까? 내버려 두십니다. 1차적으로 내버려 두시는데 그리고 계속 말씀하세요. 기억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remembrance예요. 기억을 상기시키죠. 내가 했던 거 기억나니?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거 이삭에게 했던 거 기억나니?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 들어. 그럼 결국엔 어떻게 해요? 돌이키기 위해서 매를 듭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매를 들기도 하고 모압의 매를 들기도 하고 그래서 돌이키게 하죠. 우리의 교육은 이러해야 돼요. 첫 번째는 선행 어른들은 미리 알 수 있어요. 거기 가면 식사 시간이 아주 지루할 거라서 저는 항상 식사 시간에 아이들을 데리러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밥 나오기 전에 가지고 놀 장난감 밥 다 먹고 나서 여러분 밥 얘랑 나랑 같이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얘를 먹이잖아요. 그러면 나 먹을 동안에 얘는 또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 가지고 놀 장난감 밥 먹고 난 후에 가지고 놀 장난감을 2개를 챙기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럼 얘네들은 익숙해요. 그래서 챙깁니다. 그림 그리기를 챙기든지 색종이를 챙기든지 왜냐면 장난감 하나로는 지루해요. 그래서 그 딱 가면은 이제 밥 나오기 전까지 자리에 앉으면 애들 의자를 딱 붙여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밥 나오기 전에는 뭘 가지고 놀 건가요? 그리고 나서 애들을 놀게 합니다. 그럼 제가 대화하는데 사실상 문제 없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밥 먹고 나면 장난감을 바꿀 시간이 됐습니다. 장난감 뭘 바꾸가요? 그래서 바꿔가지고 가지고 놀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굉장히 칭찬도 받으면서 그 시간도 잘 보내면서 선제교육. 그런데 제가 분명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챙길 때가 있어요. 귀찮아하고 말 안 듣고 그럼 전 그냥 둡니다. 가요. 내가 가기 전에 항상 이 자리는 조용히 있어야 되는 자리야. 장난감 가지고 놀거나 가만히 있어야 되는 자리야. 근데 심심해요, 지루해요. 그럼 제가 딱 얘기해요. 저는 혼낼 때 이거 이렇잖아 라고 하잖아요. 엄마가 했던 말 기억나? 이렇게 가르쳐요. 그럼 얘가 기억을 상기시켜봐요. 그러면 엄마 말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전 두 가지를 얻어요. 하나는 아이가 내가 미리 어떤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교육이 되면서, 두 번째는 아 엄마 말이 맞구나 해서 엄마에 향한 존중감이 생겨지기 시작해요. 그게 한두 번 반복되니까 지금 6, 7살, 5살짜리는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말 안 들어요. 밖에 나갈 때 추우니까 가디건 챙기자 죽어도 안 챙겨. 나가서 덜덜덜덜 떨게 더워요 저는. 그리고 다음번에 엄마가 했던 말 기억나? 그때 되게 추웠지? 그때 챙겨가자. 그러면 그게 한 4, 5번만 반복되면 돼요. 그래서 7살, 8살 되면 이제 뭔 말을 하면 엄마 말은 일단은 틀리진 않아. 제가 아픈 건 또 아프다고 꼭 얘기해요. 치과 갈 때 엄마 아파요? 진짜 아파. 장난 아니야. 엄마 치과 엄청 울었어. 근데 필승아 지나가. 참고 나면 지나가. 엄마가 옆에서 손잡아 줄 테니까 울어도 돼. 그런데 되게 아파. 그러면 애가 이러는데 지나가거든요. 끝나고 나서 둘째가 치과를 갔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잖아요. 둘째가 막 우니까 필승이가 옆에서 첫째가 이래요. 되게 아파. 근데 지나가 참으면. 그러니까 간호사 선생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교육의 효과인 거예요. 어떻게 아이를 다루냐에 따라서 우리 애들이 문제아인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문제아예요. 근데 그 문제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게 우리의 일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원래 애들이 잘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뭐 문제만 생기면 어머 우리 애가 왜 이러지? 어머 우리 아니 걔는 원래 죄인이에요. 걔는 원래 문제예요.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게 내 잡이지 잘하는 걸 자랑하러 다니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행 교육이 70%가 되는 것이 건강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람인지라 모든 것을 선행해서 미리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하는 현장 교육이 있죠. 그래서 선행 교육은 항상 현장에서 일어났을 때 아이들이 그 말을 안 들었을 때도 그냥 두셔서 그것을 자기가 경험하게 해서 다음번에 내가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 교육은 장기전이니까. 자, 근데 현장에서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규칙이 하나 있는데 절대 처벌하면 안 됩니다. 미리 알려주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거나 압박을 주거나 표정으로나 협박을 하면 안 돼요. 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그 아이를 그 상황에서 빨리 좀 분리시켜주고 교육을 하고, 그래 그게 너가 진짜 엄마도 이거는 미리 이걸 생각을 못했어 이렇게 하고 다음번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요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현장 교육과 선행 교육을 해야 되는데, 도둑질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은 항상 선행 교육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15년 해봤으면 일어나는 일 다 똑같아요. 담배 피는 거, 물건 함부로 쓰는 거. 또 뭘까요? 뭐 무단이탈, 여기 나와 있죠. 도둑질,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사건 무단이탈. 여러분 여기 애들 걸어 나간 아이가 있었어요. 이 언덕배기를 비 오는 날 걸어 나가서 저 밑에서 발견됐단 말이죠. 있어요. 너무 힘들면 남자애들은 팍 박차고 나갑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사전에 그 시그널이 있어요. 무단이탈 하기 전 아이들의 시그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미리 알려드리고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반항하거나 불순종. 이거는 뭐 대답을 안 한다든지 일정을 따르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쭉 하고 나면 돔스 OT와 생활교육과 예배교육과 그리고 이제 학생자치회. 여러분 법이 있고 규칙이 있어요. 법이 있고 규칙이 있는데 법은 대가가 따르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선생님들이 일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대가가 따르는 것. 자, 그런데 규칙은요 뭐냐면 지켜야 되는 그런 일들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서로 약속을 하나 하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 돔스에서는 음식물 반입이 금지입니다. 기숙사는. 그 저희가 만든 규칙이 아니라 학생들이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라면이나 막 이런 걸 먹고 쓰레기를 안 버려서 거기에 막 파리가 꼬이고 쥐가 한번 나오고 이러니까 본인들이 학생회의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불편한 점들을 해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 것인가, 이걸 법제화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잘해보자 라고 그냥 권면하고 끝날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그 중에 하나 만든 규칙은 언제나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규칙이 생겨 있는 동안에는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돔스에서 먹지 않는다라는 규칙이 이렇게 이제 본인들끼리 만들 수 있도록 세세한 것들을 선생님들이 다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면 숨 막혀 죽어요. 그래서 그 규칙이 있었다가 또 어떤 때는 안건이 올라오는 거죠. 근데 진짜 너무 배고프다. 그리고 주말에 자유시간에는 가 좀 집에 누워가지고 까까를 먹고 싶은데
그럼 맨날 그 식당에 앉아서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안건이 나오면 서로가 좀 과반수 이상이 동의되면 그럼 규칙 변경에 대해서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회에서 공동체와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 그래서 내가 원할 때 바로 규칙이 생기고 내가 원할 때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전체를 같이 함께 의견을 조율하고. 그래서 그 규칙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또 어떤 애들은 찾아가서 야 이거 바꾸자고 막 애들 정치 활동합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해서 바꾸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여기 싫어. 그러니까 우리 택시기사 아저씨들처럼 정치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걸 바꾸는 대상이 나라는 거,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서 학생 자치회 세우는 방법들, 패밀리 모임하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그냥 규칙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정이 있어야 돼요. 서로 정이 있고 이러면 서로 용인이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게 강의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온라인 강의 하려고 했었는데 질문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면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반 다른 학교들보다는 좀 현저하게 적은 편이긴 해요. 아이들이 밝고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예수동산에서 담배 피고 예수님이 이렇게 팔 벌렸는데 뒤에서 담배 피더라고요. 거기 추모공원인데 그래서 걸리고 뭐 이제 밤에 이게 탈출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저기 소파에 있는 데서 막 대굴대굴 그러면서 집에 가고 싶다고 막 이렇게 하고 제가 일어나 이 새끼야! 걔는 깜짝 놀라서 이제 너 몇 살이야? 18살이래. 18살이면 울음 참을 수 있어. 일어나 앉아. 정신 차려. 그랬더니 얘가 이제 일어나. 엄마가 여행 가자고 했는데 여기 왔는데요. 엄마 오시라 그래. 내가 콜밴 불러가지고 보내주려니까 엄마 오시라 그래. 그랬더니 얘가 근데 엄마가 제가 하도 똑바로 못 사니까 그런 거 같아요. 필요 없어 엄마 오라 그래. 말했더니 얘가 지가 이제 더 긴장해서 잘못했어요. 근데 실제로 끝까지 버텨서 나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사역에 뭐 언제나 다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강의에 담아서 사실은 지금 이제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세요? 있어요. 이성교제 엄청. 그래서 찢어놓기 위해서 필리핀과 지금 한국으로 견우와 직년처럼 찢어진 애들도 있어요. 그 부모님들이 양가도 다 아세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와서 둘이한테 얘기한 거야. 니네가 이 IM 규칙대로 졸업 후에도 너희가 정말 그러면 만나 결혼해. 나는 환영이다. 나는 너 환영이다. 여기 반대쪽에서 나도 너 환영이다. 그런데 지금은 안 되니까 하나는 지금 필리핀 가 있고요. 하나는 여기 있어요. 진짜예요. 이거 지금 현재 있는 일이에요. 농담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도 어떤 선교사님과 너무 안 맞는 친구들이 실제 있어요. 왜 부모랑도 너무 안 맞는 애들 있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공동체를 옮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얘를 포기할 수는 없는데 나랑 안 맞는 거면 이 친구가 다른 데 가서 잘할 수 있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너무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어요. 근데 얘가 이제 리더로 커야 되는데 또래들이 다 아는 친구들이야. 그럼 리더십 발휘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때는 다른 공동체 잠깐 1년 정도 옮겨줘요. 그리고 리더 훈련을 받아서 여기 와서 이제 리더로 딱 설 수 있게 한다든지. 네트워크가 그렇게 이제 좀 많이 작동을 해요. 저희 본부에서도 18살인데 사역하겠다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과거에 살았던 모든 삶을 아는 친구들이 지금 여기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사역을 해요. 그래서 광주에 2년간 갔다가 왔어요. 그럼 걔가 20살이 됐고 여기 있는 애들은 졸업을 했고 친구 또래들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역을 딱 시작했는데 바로 사역 시작이 가능해요. 뭐 그런 식으로도 합니다.